영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 가볍게 풀어보면 불현듯 드는 생각들,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일상에서 매일 있는 일들은 우리가 사람을 무디게 하잖아요. 마음과 정신을 무디게 하는데 아무래도 여행을 한다든지 새로운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볼 때 오는 느낌, 새로운 느낌, 번뜩하는 아이디어, 느낌 이런 거가 굉장히 자기한테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 여행하면서 새로운 느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문화하고 다른 부분들, 다른 양식, 다른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건축하는 데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건축물들을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좋은 건축물을 보는 거는 굉장히 건축하는 사람한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가들이 한 건축물들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우리도 우리 건축물 할 때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새롭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는 한번 반영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영감이다라고 보다는 새로운 느낌을 좀 일깨우는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여행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너무 잘한 건축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정러시아 때 개발된 도시라고 하던데 그 즈음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대단했던 생각이 너무 놀랐어요. 그 도로 계획하며 그 사이즈, 건물들의 사이즈 이런 것들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나라는 그 즈음에 뭘 했을까 도대체. 굉장히 가깝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이 기차 지금 조금만 타면 가는데 그 옆에서 그렇게 많은 대단한 건축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고 모방이 아니라 발전하는 거죠. 잘하는 것을 보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렇게 대단한 건축물들이 또 문화재들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옛날 건축물도 굉장히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보존 가치가 있지만 그 스케일이나 이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우리 좀 더 많은 문물을 보고 배웠으면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신건축물을 본다기보다는 옛날에 도시들이 어떻게 대단하게 발전했는지를 보려면 모스크바가 굉장히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죠. 이 예술 작품들은 보고 느끼고 일방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건축물은 예술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은 사용자가 있는 예술 작품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또 행동 양식은 어떤지, 사람 간의 관계들은 어떤지, 이런 사람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공간을 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연구라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거죠. 네. 다인 건축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의견이 이제 좀 다르기도 한데 직원들은 연차의 구분 없이 전부 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를 보면 시간이 좀 늦기는 하지만 그 연차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그 프로젝트에 참가한 모든 직원이 자기 아이디어를 일단은 한 번은 다 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는 거 이게 가장 다른 회사하고 다른 프로세스일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늦지만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꼭 거치는데 그게 저희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프로세스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를 방송 이렇게 자료를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까 선택했지만 화성시 커뮤니티 센터 그거하고 우리 또
그 세종시의 한 3복합, 3-3복합 이런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 건물이죠. 자기 건물 왜 기억에 남냐면 자기의 실패를 너무 리얼하게 매일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건축한 건물을 다닐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다. 아, 저거를 저때 좀 달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나이가 들수록 건축을 하는 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냥 자기 오점으로 자꾸 남으니까 자꾸 여길 지나가면 저게 보이고 저길 지나가면 저게 보이고 자꾸 오점으로 남으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건축을 실현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건물은 제가 사용자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이것도 역시 무뎌지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설계하고 입주했을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지어줬으면 우리가 할애했을 그런 공공 부분이라든가 또 그 여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다른 건물을 설계했으면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제공을 했을 텐데 자기 건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익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면적, 더 타이트한 면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중이 굉장히 이쪽으로 치우쳐져 갖고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해야 되는 건축물을 할 때 내가 늘 느끼고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라는 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건축주랑 트러블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 건축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은 분명히 거기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트러블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건축적으로 그 해법을 풀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건축가들이 조금 지나치게 그 사용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그게 실현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길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 마을에는 자연스럽게 가장 그 최단거리로 길이 나지 않습니까? 길이 나는데 조금 오버하게 얘기하면 건축가는 최단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가면 더 좋은 조망도 보이고 더 뷰도 보이고 이쪽 길이 더 예쁜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거리가 멀지만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건축가들이 종종 하는 그런 그 예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건축하는 사람이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최단 길이지만 그 길을 조금 더 아름답게 그 길을 조금 가기 편하게 이렇게 조율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의 트러블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고 건축주가 생각하고 있는 거 원하는 거를 우리 전문가니까 건축적으로 해법을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과정에 제 욕구가 더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더 있어서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욕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합의가 안 된다면 그 건축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공공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국가적으로도 이제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슈죠.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요새 뭐 굉장히 많은 그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민간 건축물이 건축 문화 발전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의 자유의지가 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계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공공건축물은 공공발주하는 국가하고 건축가하고만 의견이 부합하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를 수 있잖아요. 건축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공공건축물이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